네, 톡스파이크 시간입니다. 지난 8일 일요일이죠. 각 연령대별 결승전을 끝으로 전국 남녀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9세 이하 여자부는 한범고, 그리고 19세 이하 남자부는 수성고, 또 남자 일반부는 상무, 국군체육부대가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대회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소감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배구장 자체가 무관중으로 조용하게 경기가 치러졌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대회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관중분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함성과 함께 아마추어 경기를 봤는데 이게 점점 어린 선수들이라 보니까는 부모님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우셨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초등학교 경기를 우연찮게 봤는데 오가 초등학교의 경기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큰 북을 들고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 북소리와 함께 응원전을 뛰는 거를 보고 아 정말 좀 오랜만에 경기를 보는 것 같다. 좀 재밌게 봤고 또 이번에는 후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 정지석 선수와 임동혁 선수가 이번 대회에 후원 물품이랑 장학금을 전달을 했는데 이번 결승전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경기를 지켜보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상황리에 잘 마무리됐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제가 화성시청이랑 이제 국군체육부대 경기를 보러 어울림체육관을 갔었는데 네. 경기 중간에 이제 화성시청 김나온 선수가 아킬레스건을 다치는 부상을 겪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들 것이 없어가지고 동료들의 구축을 받았고 거기서 또 1시가 급한 상황인데 구급차까지 없어가지고 조금은 네. 기다렸다가 후송이 돼가지고 조금의 오게트를 남겨가지고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의 협회가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이번 대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 13세 이하 남자부에서도 이제 한 선수가 이제 쓰러져서 이제 바깥으로 잠깐 나오게 됐는데 이제 구급차 후송이 늦어지면서 이제 거기 학부모님이랑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이 좀 약간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장면을 좀 연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뭐 비단 지금 남자 일반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런 씬이 한두 개가 더 있었던 만큼 다음 대회부터는 뭔가 이런 응급체계 관련해서 협회 측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관중들이 와서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태백삼배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들어올 수 있는 인원도 조금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스탠드도 다소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 현장감의 맛이 좀 덜 살았는데 확실히 종별 선수권대회에 들어오면서 여자부 경기장도 조금 더 관중석의 규모가 커졌고 이렇게 되면서 뭐 특히나 제천에서 열렸던 경기였던 만큼 뭐 제천여고나 좀 이런 활약을 했었던 고등학교의 경기에는 지역 주민들과 뭐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처럼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던 유소년 대회가 아니었나 싶고 이제 임동혁 선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후원 물품을 전달해 주었던 임동혁 선수의 인터뷰 간단하게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물론 저도 잘 되는 건 좋지만 또 유소년 선수들과 모든 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편하게 이 대회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도 이제 제천에 오면 휴가 때 제천에 오면은 학교는 무조건 많이 들리는 편이고 또 애들이 잘해줘야 나중에 배구도 잘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프로 선수가 이제 저희 팀에 보러 오거나 했을 때 너무 좋았고 설렜었는데 그 기분을 애들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주 목요일 방문을 했고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 거에 성실하게 대답도 많이 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동혁 선수의 인터뷰 영상까지 살펴보고 왔는데 현장에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아림 기자님은 어떤 경기 가장 인상 깊게 보셨나요? 저는 남고부 4강 첫 경기였던 남성고랑 수성고 경기를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네. 이제 이 두 팀이 2020년부터 새롭게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했지만은 매번 수성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남성고 감독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정말 수성고를 한번 이기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승리에 대한 그리고 열기가 엄청 가득했는데 조금은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수성고에 비해서 남성고가 조금 더 우세를 보이면서 5세트를 갖고 13대 11 고지를 밟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정말 남성이 수성을 이기는 경기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성고의 한태준 선수가 블로킹을 잡아내면서 13대 11을 만들고 거기서 뒤지지 않고 이제 듀스까지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래가지고 5세트에서 수성고가 극적인 역전승을 가지면서 결승전에 올랐고 그 흐름을 결승전까지 이어가면서 결승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 너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배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시 한번 배구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기를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약간 프로 선수가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이 뿜어내는 그런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카타르시스와 열정 같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네. 이 소년 배구 대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속초고 경기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속초고랑 이제 경북 사대부고가 올해 매번 4강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전에 만날 때마다 속초고가 경북 사대부고를 만나면은 뭔가 조금 강한 게 있어요. 이게 좀 상대성이라고는 하는데 이번에도는 속초고가 좀 가볍게 이기겠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는데 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앞선 경기와 비슷하게 5세트를 갔는데 5세트 초반에는 경북 사대부고가 우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내심 기대를 했죠. 이번에는 좀 결승 매치업이 좀 다르겠다라고 한 게 수성이 올라간 상황에서 경북 사대부고가 올라가면 또 상대성 때문에 경북 사대부고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조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기대감을 가졌지만 아니나 다를까 디펜딩 챔피언 속초고에 조금 더 뒷심이 한 번 더 발휘를 하면서 5세트 접전 끝에 속초고가 결승 올라가게 됐고 또 이제 속초고는 경북 사대부고를 상대로 올해 상대 전적 3전 3승이라는 좀 강력한 우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경기를 좀 펼쳤던 것 같아요. 확실히 수성고랑 속초고가 최근에 계속 결승전에서 맞붙고 있는 매치업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뭔가 언더독의 반란을 기대할 법도 했죠. 그리고 경북사대부고에도 뭐 강한결 선수라든가 네. 이유진 선수라든가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역시 속초고가 아니었나. 네, 그것도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대회 유독 속초고의 서브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네. 이제 결승전 때도 저는 이제 남고부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데 지난해와 다르게 2, 3학년 선수들의 서브가 엄청 강해지면서 연속 득점을 정말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그 정성훈 선수도 있었지만은 왼손잡이 공격수인 장보석 선수의 서브도 한몫을 하더라고요. 네. 왼손잡이가 서브를 넣다 보니까는 오른손잡이 공격수의 코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서 조금 수성고가 헤매지 않았나 싶었지만은 수성고는 수성고인 만큼 이제 끈끈한 조직력과 낮고 빠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3년 연속 종별 선수권 우승이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이뤄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고부 남고부 둘 다 수원을 연고로 하는 맞아요. 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뭔가 수원의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여고부 결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게 한봄고와 제천여고 경기였는데 이제 19세 이하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태백삼배에서도 한봄고와 제천여고가 붙었는데 이때는 한봄고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었고 그래서 뭔가 양 팀이 펼칠 수 있는 스토리에 저는 가장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한봄고는 워낙에 뭐 구단에서 길러냈던 프로 선수도 많고 팀 스쿼드도 워낙 탄탄하잖아요. 인원적으로도 18명이라는 19세 이하 여자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뭐 1, 2, 3학년을 각각 다른 팀으로 만들어서 보내도 될 정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 상대였던 제천여고는 사실 뎁스가 정말 얇았잖아요.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가 8명이었고 이렇게 되면 뭐 웜업존 하면 벤치 한 명을 제외하고 주전 선수들은 계속 경기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한봄고는 이제 준결승까지 있었던 경기를 모두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체력적으로도 충분히 안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반면에 제천여고는 모든 경기를 4강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풀세트 접전을 치르고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한봄고에 비해서 페널티를 가지고 경기를 치렀었고 유일하게 이제 그 경기에서 제천여고가 가질 수 있었던 어드밴티지는 바로 홈 어드밴티지였어요. 그때 이제 뭐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연고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선수들부터 뭐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들까지 총 출동하면서 정말 양쪽 스탠드를 가득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였던 걸까 이제 제천여고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1세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미들블로커 임주은 선수가 이제 준결승까지는 조금 블로킹 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본인 스스로도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결승전 들어서 블로킹도 살아나고 본인 득점 감각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뭔가 제천여고가 흐름을 뒤집어서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여기서 박기주 감독이 승부수를 두었죠. 이제 기존에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던 이미서 선수를 교체를 하고 라이트 송하연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이 용병술이 적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파이크 득점을 뭐 직선, 대각 상관없이 계속 그 루트에서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기존의 주전 자원이던 뭐 김세빈 선수라던가 윙스파이커 최효서 선수를 활용하는 득점 루트도 같이 터지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터 김사랑 선수도 뭔가 자기의 공격 활로를 찾아내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압도적으로 한범고등학교가 경기의 승기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천여고도 이제 분위기를 훅 뺏기다 보니까 거기에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체력적으로 바닥이 난 고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리시브할 때도 이게 같이 쫓아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놓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제천여고를 이끌고 있는 이혜은 고서연 선수, 이 윙스파이커 듀오도 이제 스파이크를 때리는데 자꾸 볼이 위로 뜨더라고요. 바닥으로 안 꽂히고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제천여고의 저력을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고, 한범고등학교는 역시 한범고등학교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한범고등학교의 박기주 감독님 그리고 제천여고의 김민수 코치님의 인터뷰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예, 2003년도에 종별대회 우승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7년도 우승하고, 지금 종별대회는 처음입니다. 여러 대회에 뭐 우승 경험은 많습니다만, 종별대회 때 지금 한 10몇 년 만에 그냥 우승해가지고, 그 기쁨이 하여튼 두 배입니다. 하여튼 우리 선수들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우승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너무 아이들이 앞서다 보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하니까 흐름이 끊어지고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대로 연습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올해 뭐 멤버가 좋고, 또 사실 내년까지도 멤버가 좋아서 사실 뭐 대회 나갈 때마다 사실 우승 욕심 내는 거는 뭐 어느 팀이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역시 올해 좀 아쉬운 거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른 팀은 좀 이렇게 서운할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대 0으로 다 사실은 계속 예선전부터 결승 5경기를 하면서 3대 0으로 다 이렇게 좀 이기고 싶은 욕심이 컸거든요. 근데 오늘 뭐 첫 세트를 뺏겨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있죠. 저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가면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때 지도자가 소리를 막 질러주면 아이들이 그때 해소가 되고 하거든요. 저는 뭐 청소년 대회 나가서도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의외로 또 좋은 성적이 나서 기쁜데, 예선부터 저희가 너무 힘들게 해왔어요. 3대2 경기를 3번 했고, 어제 준결승 3대1. 근데 애들이 오늘 중반 이후로부터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범실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여튼 애들 고생인 거 감사하고요. 다음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믿고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남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니네가 알고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하고 나서 좀 느꼈던 게, 체력적인 우리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체력적인 요소를 좀 많이 웨이트라든지 런닝에 좀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거에 아마 그래도 힘든 경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터뷰에도 나왔다시피 한범고등학교가 이 한일 전산 시절에 07년도에 종별을 우승한 이후에 15년 동안 사실 종별 선수권 대회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최근 10년 동안 종별 여고부에서는 선명 여고가 10번 중에 8번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한범 선명이 그 여고부를 뭔가 쌍두마차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유독 종별에서는 한범이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봄이 종별 선수권까지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혹시 김한림 기자님은 이번 대회 통틀어서 집중해서 보게 된 선수가 있었을까요? 뭔가 저는 한 선수를 집중해서 봤다기보다는 여러 선수들을 좀 지켜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이제 현장을 찾아오셨던 프로 관계자분들이나 대학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는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좀 여러 팀에서 세터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많은 관계자분들 입에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올랐던 포지션이 세터였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순천제일고 김주영 선수를 제가 이번 대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네. 이제 거의 숨겨진 원석이었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벌교 상고를 제약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벌교 상고가 해체가 되면서 이 선수가 올해 순천제일고로 전학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1, 2학년 때는 이제 벌교 상고가 선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는 대회를 많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경기도 많이 못 뛰다 보니까는 좀 많이 숨겨져 있었지만은 올해는 순천제일고에 와서 주전 세터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192cm라는 세터로서 큰 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신체 조건도 보면은 세터로서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팔 다리도 길고 또 발도 빨라가지고는 토스웍도 엄청 잘 하는데 네. 좀 다소 아쉬운 점은 백토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고는 했지만은 엄청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관계자분께서는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은 브라질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것 같다고 극찬을 할 정도로 조금 기대감이 높은 선수라 저도 좀 다음 대회에 순천제일고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 이 선수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순천제일고가 많은 분들한테 남고부 이번에 우승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전력으로도 뽑혔었던 팀이잖아요, 순천제일고가. 맞아요.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갔다면 이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활약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순천제일고가 또 오랜만에 8강에 올라갔는데 그 덕이 사실은 벌교 상고에서 넘어온 선수들의 좀 활약이 돋보였거든요. 네. 이번에 벌교 상고에서 팀이 해체가 되면서 선수들이 순천제일고와 영생고로 이렇게 각각 전학을 가게 됐는데 두 학교 측에서는 덕분에 좀 우리 팀이 강하게 됐다라는 좀 평가가 자자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순천제일고와 영생고의 좀 활약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밌는 좀 요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선수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수성고의 한태준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 잘했죠. 네. 2학년 때부터 이제 팀 전성기를 이끈 세터로서 좀 세터로서는 다소 188cm의 다소 아쉬운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여러 배구 관계자가 입을 모아서 이 선수는 정말 세터로서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준다. 맞습니다. 정말 배구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력은 고교 세터 중에서 최고다라고 말을 할 정도고요. 막 세터들을 비교를 할 때 기준이 한태준 선수가 될 정도로 엄청 좋은 구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뭐 곧 있을 청소년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라서 이 선수가 조금 더 대학을 넘어서 프로까지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좀 성장을 할지 좀 기대가 되는 선수여가지고 저 이 선수를 또 뽑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태준 선수가 이 토스워크만 좋은 게 아니라 서브도 정말 좋고 그리고 블로킹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여기 프로필상에는 188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저희 본지랑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본인 완로는 184cm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세터 치고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한태준 선수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 경기를 지배하는 포지션이 바로 세터다라는 느낌을 바로 한태준 선수를 통해서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그리고 또 이번 대회 직전에 이제 김정민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성고 선수들 대부분이 이번에 서브를 스파이크 서브로 한번 바꿔봤대요. 한번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보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서브를 구사한 선수가 한태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브에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서는 세트뿐만 아니라 서브에서도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남고부 세터를 좀 얘기를 했다면은 여자부에서는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박은서 선수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일신여상의 박은지 선수인데요. 네. 좀 이 선수가 현재까지는 여고부 드래프트 최대어라고 꼽히고 있는 선수예요. 이제 뭐 어떤 관계자분의 말을 빌리자면은 올해 3학년 드래프트 자원뿐만 아니라 세터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선수라고 평가가 자자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더라고요. 플레이를 보자면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 선수를 고르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모션을 엄청 잘 취해요. 이 선수가 앞으로 토스를 할 것 같은데 뒤로 토스를 하면서 상대 블로킹을 좀 교란시키는 것도 잘하고 네네. 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공격수들의 타점을 최대한 살리는 부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 선수가 조금 더 기대될 뿐만 아니라 고교 같은 경우는 바로 드래프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그렇죠. 바로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당장 세터가 필요한 팀에 입단을 하게 된다면은 데뷔 초부터 뭔가 좀 경기를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누구죠? 염어령 선수인데. 네, 어려운 선수. 네. 어려운 선수가 지난해 염혜선 세터 아버지의 염경열 씨의 호적에 등록이 되면서 입양 절차를 밟았지만은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기아 시험을 치렀어야 됐어요. 네네. 이제 올해 4월에 처음으로 기아 시험을 치렀지만은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다시 쳐야 하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어려운 경우는 미성년자 때 입양이 됐기 때문에 네. 기아 시험 신청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더라도 기아 신청은 계속 할 수 있지만은 네네.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하고 싶다면은 올해 이 드래프트 진행 전까지는 아직 3번의 기아가 남아 있거든요, 시험이. 네네. 그래서 그 시험 중에 이제 합격을 해야지만은 올해 드래프트에 한국인 자격으로 좀 신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을 어려운 선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제 네. 귀화 시험 합격했는지, 네. 앞으로 몇 번의 자격이 남아있고, 드래프트 전에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야 이제 한국인 선수로서 정식으로 고교자원 드래프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궁금해 하시는데, 좀 이번 정보가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도 어려운 선수 덕분에 기화 절차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려운 선수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는 인하대 바이르사이안 네. 선수 그리고 성균관대 에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려운 선수가 지난해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3주 전에 공 운동을 볼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네. 경기 감각 쪽에서는 조금 다소 떨어진 부분이 보였지만은 여전히 높이는 상당했고 포지션이 미들블로커지만은 중앙에서도 공격을 책임지면서 조금 더 작년보다는 성장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재활 기간을 더 길게 가지고 다음에 있을 대통령배나 아니면은 정약누리배에서의 활약이 조금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신장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수술 직후에 치르는 대회다 보니까 점프력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했던 바에는 못 미쳐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선수 다운 모습들을 간간히 플레이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 다음 정약누리배 때 조금 더 회복된 모습으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선수처럼 수술이 끝나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대회를 치르는 선수가 비단 어려운 선수뿐만이 아닐 거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이번 대회에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관계자들은 지금 당장의 실력으로 기량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봄에 이 선수가 어떤 기량을 펼쳤는지랑 여름에서 어떤 기량을 펼쳤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시간에 따라 이 선수가 성장 가능한지랑 더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본인의 팀으로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번 대회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거나 기록을 했더라도 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지 않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기대를 하고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3학년 선수들도 물론 눈에 많이 띄었지만 유독 2학년 선수 중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천여고의 이제 세터 최영현 선수와 리베로 유가람 선수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최영희 선수는 신장은 프로필상으로는 177로 나와 있고 팀 내 주전 세터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태백산배까지만 해도 뭔가 공격적인 토스웍이라던가 볼 배급 측면에서 뭔가 적재적소에 이 제천여고의 주전 윙스파이커 자원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활약을 한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지 못했는데 이번 대회에 들어와서 유독 정말 볼 배급을 잘 한다라는 능숙하게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고 처리하기 어려운 리시브도 공격자에게 잘 전달을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득점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특히나 여기에
서브 능력이 굉장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4강과 결승에서는 서브 득점도 간간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보게 됐었고 리시브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디그. 수비 시에 본인이 몸을 날려가지고 뭐 리베로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디그를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팀 내 공격까지 다시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정말 이 선수가 3학년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성장이 있을까가 굉장히 기대가 됐었던 선수고 그리고 같은 팀의 유가람 선수 리베로 유가람 선수도 굉장히 눈여겨보게 됐는데 이번 대회 들어서 리베로상도 수상을 하게 됐잖아요. 개인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아주 그 수비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지만 본인에게 들어오는 공 특히 정면으로 들어오는 스파이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리시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몸을 날리는 헌신적인 플레이 허슬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제천여고를 결승까지 이끌었던 뭔가 언성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결승전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대전 용산고의 이도윤 선수도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미들블로커 선수인데 이번에 블로커상 개인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 경기 끝나고 준결승 끝나고 항상 고배를 대전 용산고가 마시면서 뭔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항상 경기 끝나고 눈물을 보였어요 이도현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다음에는 용산고가 조금 더 김우재 감독님의 코칭을 받아서 결승에 진출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도현 선수가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있을 대회들 정양누리배나 뭐 다른 유소년 경기들도 뭐 청소년 국가대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경기들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 이 선수들이 앞으로 장차 우리 프로리그를 이끌어갈 선수들이 될 제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유소년 경기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톡스파이크 때 찾아뵙겠습니다.